냉동 캥거루기 운동했는데 왜 지금 맞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한국 학회 같네요. 족저근막염까지 잡을 거예요. 한번 앞으로 돌려봅시다. 밀면서. 그렇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부터 앓고 있는 그 지병이 있어요. 왼쪽 발바닥이 아파서 낭만 닥터스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제가 올해 농구 같은 걸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왼쪽 발바닥에 통증이 생겼는데 네. 진짜 이게 걸을 때마다 아파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스트레칭도 막 해주고 신발에도 이제 좀 말랑말랑한 깔창을 넣게 됐고, 그래도 한 번씩 운동을 한 다음에는 아파서 하루 이틀 고생하고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걸 보신 헬프님들도 저희 채널이 이제 한 6년째 됐거든요. 이제 발바닥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족저근막염. 네네. 아나토미를 뼈네요, 뼈. 네네.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피하 지방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한 피자를 한 12조각 내면은 어느 정도의 부채꼴 모양인지. 이만하게. 그렇죠. 네. 그 피자 조각이 발 뒤꿈치에 시작해서 이렇게 아. 발 뒤꿈치 중에서도 여기 안쪽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 여기서, 예. 첫 번째 발가락까지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게 족저근막입니다. 요 족저근막이 퇴행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가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전 퇴행된 건가요? 퇴행이 된 건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퇴행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아직 한창인데. 그러면 왜 빨리 퇴행이 됐느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죠. 남들보다 많이 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똑같이 썼지만 뭔가 자기만의 잘못된 어떤 변형이라든지 여기 안에서 염증이 더 일어나게 될 만한 나쁜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많이 쓴 사람들, 발에 변형이 있는 분들이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발을 계속 바닥에 부딪히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걷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아치라 그러잖아요. 네네. 족저근막과 종아치를 유지하는 것 중에 윈드 클래스 기전이라고 정말 중요한 기전인데, 발을 디딜 때 우리가 차고 나갈 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익스텐션, 신전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 족저근막이 같이 팽팽해져요. 그러면서 종아치가 딱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안 무너지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윈드 클래스 기전과 이 족저근막이 있기 때문인데, 걷고 서 있고 걷고 서 있고 하면서 족저근막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쓴 사람들, 많이 서 있는 사람들, 많이 걸은 사람들은 무조건 얘가 퇴행이 많이 오고, 보통 찢어질 때 요 끝에 뼈 붙는 요 끝단 부분에서가 붓거나 붓는 게 오래되다 보면 찢어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족저근막이 오고, 거기가 이제 거의 80%, 그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에서 염증이 오시는 분들이 10%에서 20% 정도. 네. 요 끝에 쪽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중족골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정도로 되게 어려워지죠. 저는 약간 가운데랑 뒤쪽이었던 것 같아서 만지면 되게 시원한 느낌? 맞아요. 여기가 이제 심해지면서 염증이 퍼지면 요 가운데까지, 예,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호발 부위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발의 변형인데, 네네. 요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게요. 요족은 아까 말한 이 아치, 네네. 이게 더 이렇게 뾰족하게 높은 신발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서 있는. 발등이 서 있는 경우, 네네네. 이렇게 쓰니까 아치가 커지겠죠. 네네네. 그러면 뒤꿈치랑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섰을 때 더 큰 압력으로 여기가 땅을 눌러요. 그러니까 물리적 압박이 여기에 심하게 가해지고, 더군다나 요족이 있는 사람들은 숏 아킬레스라고 해서 아킬레스가 여기 붙는데 여기가 구축이 잘 와요. 그리고 저희 아킬레스염과 족저근막염은 사촌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발 뒤꿈치 들어보세요 하면 얼러덩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요족이 있는 분들은 높기 때문에 숏 아킬레스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지고, 또 높아서 걸을 때마다 충격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걸리는 거고요. 요정은 불리하군요. 평발은 반대로 아치가 점점 낮아져요. 네,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이 아치가 있어요. 눌러요. 전족부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어때요? 발도 넓어지죠. 네. 족저근막이 이렇게 당겨지니까 또 스트레칭성 페인. 그래서 평발과 요족, 이런 발에 변형했을 때 족저근막염이 잘 생긴다. 원인까지가 지금까지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족저근막이 좀 부어 있거나 아주 조금 음. 찢어졌을 때는 체충격파를 하면 그 못된 조직들을 약간 잠재우고 새로운 신생 조직으로, 깨끗한 조직으로 좀 바꿔줘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족부족관절 학회에서 밀고 있는 아이스캔 롤링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학회 아닌가요? 영어로 왜 이름을 지으셨죠? 차가운 캔으로 돌리는 아니요, 잘난 운동 척해봤어요. 아닌가요? 냉동캔 구르기 운동이라고. 냉동캔 그러게요. 구독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돼요? 훌륭하세요. 사실 훌륭하긴 해요. 자, 준비해놨습니다. 냉동캔 구르기 운동했는데 왜 지금 막걸리? 이렇게 하니까 약간 한국 학회가 아니에요. 막걸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통을 사면 750cc거든요. 이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한 게 흔히 운동 후에 마시는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나 네. 다른 대처품은 혹시 없었는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는지. 친숙해서 또 그랬을 수도 네네네. 있는데 아이고. 다 먹거나 비운 다음에 물로 채워요. 꽉꽉 채워서 얼리게 되면 냉동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풀어 오르는데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냉동캔 구르기 운동을 할 건데 근데 되면 되게 차가울 것 같은데요? 차갑죠. 실제로는 막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시리고 찬 얼음, 그리고 양말을 무조건 벗어야 돼요. 맨발로.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천 하나 드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것 자체가 효과가 있는 예,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이싱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절대 족욕을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약간 세게 여기 스트레칭까지도 같이 되고 종아리 장난 아니에요. 앞쪽 전족부에 있는 족저근막과 중족골에 있는 염증을 시리고 찬 냉동캔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족저근막염까지 잡을 거예요. 한번 앞으로 돌려봅시다. 밀면서.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오리진 부분 네네. 거기가 딱 닿죠. 네, 뭐가 딱 닿은 느낌이 나요, 지금. 이때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때 잘 눌러주고 약간 세게 눌러줘야만 족저근막의 통증 포인트가 좋아지는 거고요. 좀 체중을 앞으로 할까요, 이렇게? 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네네네. 다시 또 천천히 돌리면서 롤링 구르기 운동이라 그랬죠? 오. 네, 다시 한번 또 가시고 네. 앞꿈치가 닿게끔 해주고 뒤로 왔을 때는 뒤꿈치가 닿게끔 오. 자,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 족저근막의 염증도 잡아주고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인데 네. 이게 시리고 차다고 막 포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거 계속 많이 해주면 결국 4주에서 5주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몇 번 정도 하면 좋아요, 선생님? 한 12번, 13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이건 사실 질환이거든요. 질환은 나이싱 같은 거 시간 될 때 많이 해주면 좋은 거라 제가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으면 그것보다 항상 더 적게 하고 다다익선이다. 네, 잘 안 해서요. 그럼 한 1000번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예, 1000번. 좋죠. 500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할 일들 못 하시네. 그래. 저도 집에 와이프 막걸리 많이 마시는데 빈통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뭐 보면서도 아마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살면서 요족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아,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살면서 오는 거는 후천성, 편발이 많습니다. 아, 나이가 들다 보면 후경골근에 부전증이 오거든요. 이걸 PTTD라 그러는데 아. 후경골근의 부전증에 의한 후천성 편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막 안 됐는데 제가 이런 게 제 요족이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요족에 의한 숏 아킬레스나 아킬레스 구축증이 같이 있어서 햄스트링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족저근막 구축이 오고 염증도 자고. 이게 제가 유연성이 안 좋은 게 타고난 약간 그런 게 있었구나. 요족의 장점은 없어요? 태권도 할 때 발차기에 상대방이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축구하면 공 잘 찬다고 합니다. 요족이. 제가 농구를 하는데 쓸 데가 없네요. 쓸 데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의 제일 중요한 호발인자. 하루 24시간 중에 서 있거나 걷거나 어쨌든 중력의 영향으로 발이 땅에 닿는 거가 2시간 이상이 넘을 때부터 2시간 이하인 사람보다 족저근막염은 유발되고 호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농구 시간이 지금 딱 2시간인데. 그리고 왔다 갔다 분명히 걸으실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호발인자 누가 저를 업어주겠어요? 제가 걸어가고. 2시간 이상이니까 또 안 낫는 거죠. 그럼 중간에 다리를 좀 이렇게 펴고 스트레칭 한 5분 정도라도 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족저근막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가끔 주사고 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 질환이 될 거고요. 냉동캔 구르기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거를 자꾸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이 혹시라도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족저근막은 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음날 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주사 맞고 좋아졌긴 했지만 계속 닳다가 또 염증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주사를 맞아도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 주사는 성분이 주로 어떤 거예요? 교과서에는 스테로이드를 맞춰라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픈 사람들은 그쪽 부분에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믹스가 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10명 중에 8명은 잘 낫지만 한두 명은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는 마지막 필살기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맞지 마세요. 제가 또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었어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네. 헬프님들도 혹시라도 이제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러시면은 오늘 영상 가지고 제대로 된 케어 하셔가지고 통증 없이 좀 걸어 다니시고 운동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